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오늘 그 셀러버스 잠깐 먼저 보세요. 그래도 성격보다 얼굴 표정 괜찮네요. 잠은 잘 자고 있어요. 죽음이죠 요즘. 일단 셀러버스에 거기 1주차 이렇게 해서 오늘 내일까지 일단 통설은 거의 이제 절반 이상은 다 끝내야 되고, 다음 주에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통설론하고 문법까지 이렇게 끝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의문론하고 형태론 남은 거 가는데, 그 박스 밑에 그래머에 1번에서 15번 문제는 작년 교재에 이제 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항상 2년치 모고를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21년 모고가 작년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 그 연도는 알 필요 없고 작년 교재에 있었던 일부분이 강의로 그렇게 제공이 됩니다. 의문론도 33문제죠. 그렇죠? 근데 올해 풀어야 될 문제도 30 몇 문제더라? 또 30 몇 문제예요. 그러니까 절반 가까운, 절반보다 이게 조금 더 덜 할 텐데 요거까지 같이, 왜냐면 180문제인데 180문제를 4주차에, 그러니까 8회 수업에 3시간씩 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물리적으로 모든 문제를 수업 중에 다 풀 수 있는 시간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방법은 두 가지예요. 문제를 빼는 거예요. 개수를. 근데 그거보다는, 그래서 예전에는 조금 문제를 이렇게 개수를 빼서 조절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다 보기를 원해요. 문제를. 많은 문제를 가급적 풀어봤으면 좋겠고, 문제가 또 이렇게 따로 이렇게 풀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작년 해설 강의를 보더라도 괜찮은 부분은 그렇게 해서 집어넣은 거니까 보셔야 되고, 하루에 수업을 나갈 때는 16문제에서 18문제, 많으면 20문제 이렇게 사이를 나갈 거예요. 난이도에 따라서 조금 더 갈 수도 있고 더 적게 다룰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뭘 계획하면 돼요? 전체 180문제를 보고 4주차 해갖고 나눠갖고, 그때도 얘기했다시피 한 22개에서 25개 정도 한 해 차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약 45개에서 50개 정도 있죠. 예, 그 정도 푸는 걸로 해놔야 강의 제공된 것까지 끝나지, 요거에 맞춰서 그거만 진도 요 정도 나가는구나 하고 보고 풀면, 나머지 저거 의문론 33개하고 15개 이렇게 하면은 48개 문제를 나머지 일주일 열흘 사이에 다 해야 돼요. 내 말 무슨 말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조금 넉넉하게 푸시고, 문법 같은 것도 앞에 하는 거 있으면 거기 해설 강의 이제 아직 안 들어왔지? 오늘 이제 시작이니까. 그래서 조교는 얘기해서 집어넣는지 확인 한번 해주고, 그리고 그 통화했던 사람이, 둘 중에 누가 통화했지? 통화했던 사람이 하고, 그 강의가 오늘 아니면 내일쯤 이제 제공될 테니까 스케줄 맞춰서 그렇게 해서 가자고요. 알겠죠? 오케이. 그리고 이 수업은 보충 프린트에 보충 자료가 필요한 거 몇 가지는 이제 드리는데, 예전에 봤던 것도 이제 중복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새로 제공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내용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 교재에 있는 문제 자체에 집중하고, 그리고 이 멘토 교재에서 올해 책에서도 나올 수 있지만 특히 한 해 지난 작년 책에서도 나오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그래서 초반에 재수나 3수 이상 하는 학생들은 다시 풀어보려면은 작년 책 그 이렇게 있는 부분을 풀어보시라고 했던 거고, 언제나 언어에는 마찬가지예요. 여기 왜 그러냐면 이제 나올 만한 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들을 그걸 이제 조정을 해가지고 넣어놨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자체에 집중을 여러분이 잘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얘기했던 대로 여러분 복습이래. 예습해가지고 오셨죠? 오늘 문제 풀 거. 그렇게 하셔야 되고, 항상 내일 것도 마찬가지고 먼저 풀고 답안지를 영어로 꼭 써야 돼요. 눈으로 대충 풀고 대충 이렇게 서술형인데 답 안 써보고 답만 이렇게 고르고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한테 도움이 안 돼요. 답을 쓰고 답지 뒤에 있는 거 비교해 보시고, 내가 요거
이런 내용 빠뜨렸구나, 틀렸구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고 정확하게 체크를 하세요. 대충 얽으면서 이 정도는 맞는다 이게 아니라. 알겠어요? 예, 그렇게 하시고 와서 수업을 들으시고 해설 들은 다음에 집에 가셔갖고 다시 복습할 때 이런 부분은 내가 내용을 놓쳤구나. 지문에 있는 내용을. 지문은 다 완전히 이해했는데 삐박스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뭐 어법을 몰랐다라든가 일반 영어적인 그런 부분에 실력이 모자랐던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점검을 하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해봅시다. 일단 하면서 하나씩 얘기할게요. 우리 먼저 뭘 보냐면은 신탁스에서 통사로는 아직까지도 고민이 이렇게 좀 주제별로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의문론과 마찬가지로 이제 그냥 주제를 이제 섞어서 나가는 거. 왜냐면 기출까지는 계속 주제별로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일단 좀 고민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올해까지는 이렇게 주제별로 했어요. 그래서 유닛 1이 raising이에요. 8페이지를 보시면 됐어요? 네, 보겠습니다. 발표해 두세요. 여기 아직 안 나왔는데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고 출제는 21년에 낸 문제입니다. 네, 21년 4월 모고에 낸 건데 가로 1번에 This problem is tough to solve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얘가 바로 tough 문원이라는 거예요. 앞에 this problem 그 동그라미 걔 어디다 나온 거예요? 이 부분에다 체크마크 하시고 거기서 앞에 있는 this problem 걔가 solve 뒤에 있다가 앞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것을 허용해 주는 것이 뭐예요? 바로 여기 is 다음에 tough라고 있죠. 그렇죠. 이 tough라는 형용사가 이 수로가 바로 이러한 이동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름을 대표형으로 이걸 처음 쓴 사람이 tough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tough로 대표형을 했기 때문에 tough movement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근데 대충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정의가 뭐예요? tough movement의 정의는 수업 중에 배웠던 거. 하위절의 목적어가 주절의 주어로 이동한다. 떠오르세요? 생각나세요? 예, 여기요. 하위절 여기 보세요. 하위절 투부정사절이 하위절이죠. 이게 메인 클로즈죠. 그렇죠? 예, 여기가 본동사 있는 거고 하위절의 목적어가 주절의 주어로 이동하는 게 tough movement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 나올 포인트 중에 하나 하위절에 뭐가요? 목적어죠. 그러면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동사는 자동사. 자동사가 여기가 써 있어요. 그러면 이건 비문이에요. 자동사가 써 있는데 tough movement이 일어나 있어? 왜? 안 돼요. 자동사는 목적어를 취할 수 없으니까. 이 포인트도 아직 안 나왔어요. 꼭 기억해 두세요. 알겠어요? 1번 밑에 달라. 첫 번째 줄 오른쪽 끝에 In early transformational grammar 그러니까 초기에 통사론을 연구하는 이론을 연구하는 초기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초기 때 이거를 This construction, 이 tough movement은 was analyzed as an instance of 뭐라고요? Object to subject raising 됐어요? 왜? 여기요. 하위죠. 여기 목적어 자리죠. 그러니까 object to subject raising이 되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아직도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야, 그렇구나 라고. In which this problem is base generated. 이런 표현 알아야죠? base generated. 어디서 생성되었다? In the normal position. 어디요? After the 이렇게 거기도 다 줄거세요. Embedded verb solve. 어디 뒤에서요? 내포절의 동사 solve 뒤에서 답지에서 여러분 쓸 때 이렇게요. 내포절의 동사인지 아니면 내포절 아니어도 the verb solve after the verb solve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동사 뒤에서 이러면은 앞에 있는 is도 비동사도 일종의 동사예요. 근데 여러분은 답지에 the verb 이렇게 쓴다고요. 그럼 문장 안에 동사가 두 개가 있으면 그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어느 동사인지 모르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래서 after embedded verb so in the deep structure of the sentence 그리고 and then it is moved to the front and the surface structure. 이런 문장 정도는 외워두시는 겁니다. writing, 암기. 다른 데서도 많이 응용해서 쓸 수 있겠죠. 그렇죠. 어디에서 비롯돼서 어디로 이동합니다. 이동 관계를 보여드리는 문제가 기출에도 보시면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다음 2번 밑에 It is tough to solve this problem. 앞에 it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면 얘가 이동 안 하고 뭐라고요? This problem이 어떻게 해요? 줄그시고 이동 안 하고 있는 it가 있는 구문으로 쓰는 것이 가능합니다. 됐죠? 높아심에 이 it는 허사일까요? 의미가 있을까요? 당연히 허사야죠. 왜? This problem이 이동해서 가는데 앞에 it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걔를 빼내고 this problem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 배웠던 기본 개념을 생각하면 하나씩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질문하는 거에 제가 자꾸 스티뮬레이트 자극을 줄 테니까 생각하고 답을 해보시라고요. 알겠어요? 오케이. 3번은 브래킷 하세요. To solve this problem. 하위절, 투부정사절, this problem까지 붙어있는 거 그대로 해서 is tough. 부정사절 전체가 앞으로 이동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tough면은 메뉴에 1, 2, 3, 이 세 가지 구문이 다 가능하다는 거 꼭 아셔야 된다고 강조했어요. 오케이? 그럼 얘하고 비교하기 전에 그 바로 밑에는 여러분 뭐라고요? 4번은 A. A fantasy movie is a delight to watch. A fantasy movie underline. 얘가 어디서 왔어요? watch 뒤에 체크마크. 얘도 tough 무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delight는 형용사예요? 아니요, 명사예요. 그래서 tough 무원을 허용하는 형용사가 있는 것은 1번 예제. 4번에 A는 tough 무원을 허용하는 명사도 있다. 그것에 대한 예제. 됐죠? 오케이. 4번에 B. 명사인 경우도 앞에 it 동그라미 it is a delight to watch 뒤에 a fantasy movie underline 이동하지 않고 있는 거 그대로 괜찮고요. 4번에 C to watch a fantasy movie bracket 투부정사절 전체가 앞으로 이동한 것도 가능하다. 그럼 이제 비교 대상 나올 부분이 뭐라고 해서 그 밑에 단락에 두 줄 내려와서 정 가운데 the adjectives like pretty 동그라미 이건 뭐 대표형이 ready가 될 수도 있고 pretty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종류에 있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알겠어요? pretty가 do not 거기 다 주고서 do not allow an alternate form 그 대체되는 변형의 폼이 안 된다고요. with an unraised object as in 5b underline 목적어를 unraised object이니까 목적어를 인상하지 않는 패턴이 5번에 B 먼저 볼까요? It is free to look at 뒤에 줄글쎄요. look at 뒤에 these features underline 그거 안 돼요. 그 다음에 or with fronted infinitive clause 전치된 부정사절 그러니까 통째로 넘어가는 거 5번에 C bracket 하세요. to look at these pictures 이렇게 거기까지 bracket 넘어가는 게 안 된다. 수업 중에 엄청 강조했었죠. 그렇죠. 왜 비슷하냐면 5번에 A를 보세요. These pictures are pretty to look at. 의미적으로는 look at 뒤에 목적어처럼 이게 해석이 돼요. 그런데 타프문처럼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지만 그러나 얘는 타프문을 해온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어떻게 해요? 원래부터 문장에 주어져 these pictures 거기서 originate 된 거예요. 이해됐죠? 이거 꼭 공부해서 외우더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더 많은 자료는 TG 외에도 멘토 교재라든가 수업 우리 쭉 하는 중에 보충 자료에서도 제가 여러 개 다 드렸어요. 허더스톤 요즘 시험에 많이 출제라는 그 학자가 이렇게 써놓은 데서 제가 아예 저기 이렇게 많은 걸 발췌해 놓은 거 그런 거 오늘 이거 봤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친 김에 다시 한번 또 그 부분을 보는 거예요. 자기 복습 스케줄하고 또 상관없이. 이해됐죠? 나 이거 좀 나왔으면 좋겠어. 이거 모고 낼 때마다 엄청나게 많이 틀립니다. 왜? 형용사하고 거기는 쓰러들 제가 공부하라는 거 드린 거 정도는 아셔야 되는데 그거 모르면 나중에 이게 해석을 하면 어때요? 아까 똑같이 해석이 된다고 했죠. 터프무원처럼.
그러니까 해석으로 풀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당연히. 자, 그러면 저기 뭐야? B박스에 그 밑에 A번. B문 찾으라고 했어. A. Steve is impossible to live with. Impossible 동그라미 터프만 허용하는 대표적인 수로. B. It was soft to touch silk. silk 터치하는 게 soft 부드럽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될 것 같지만 안 돼요. soft 동그라미 치시고 이게 pretty 이용해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silk가 앞으로 이동한 패턴만 가능해요. silk was soft to touch 이렇게만요. 근데 터치 만지는 게 뭐예요? 바로 뒤에 지금 거기 써 있는 것처럼 silk잖아요. 그러니까 딱 터프먼처럼 이 동사의 맨 끝에 있는 이 하위조의 동사의 목적어처럼 되지만 얘는 이 패턴이 안 된다라는 거. soft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봐두시고. C. The sob is a pain 동그라미 to move. 이게 터프먼 되는 거예요. 이때 pain은 뭐예요? 고통이에요? 성가시다라는 뜻이에요. 가스레인지는 옮기기, 성가시다. 이해하셨어요? 터프먼을 쓸 때 그런 뜻 정도가 되겠죠. D.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공부할 때요. 만약에 이거 터프먼 알았어요. 근데 예전에 이제 집에서 제가 보충 프린트 드린 거 자료 보다가 예문 딱 봤는데 스토브 가스레인지를 옮기는 건 고통? 조금 뭐 약간 의미가 좀 그런데 그러면 사전을 찾아봐요. 그럼 페인에 성가시다라는 뜻이 있어요. 내 말도 이해하셨어요? D. For you to sign the document is now ready. 투부정사 앞에 for you는 의미상 주어를 나타낼 때는 있을 수도 있고 이건 없을 수도 있고 여기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맨 끝에 ready 동그라미. 그러면 for you to sign the document bracket. 투부정사절 전체가 오는 거. 터프먼은 가능하지만 ready, pretty 유형은 안 된다고 했죠? 예, 이거 안 되는 거. 이거 찾으시면 돼요. 이것도 역시 어떻게만 쓸 수 이게 뭐 저기 뭐야 그 ready 유형이니까 안 되는 게 맞고. 그 다음 E. His speech was embarrassing to listen to. Listen to 다음에 checkmark. Embarrassing. Underline. 이게 터프먼을 허용한다라고요. 그래서 his speech가 listen to의 뒤에 있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러분 아까 터프먼의 정의를 이제 다시 한번 하위절에 동사의 하위절의 목적어가 주절의 주어로 간다고 했죠. 그럼 타동사여야 되고 이 같은 경우는 뭐야? listen to니까 전치사의 목적어도 가능하다. 이것도 알아두실 거. 하위절에 동사가 그러니까 자동사하고 전치사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럼 전치사의 목적어가 이동하는 것도 역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자동사만 안 돼요. 내 말도 이해하셨어요? 이런 걸 같이 섞어서 되면 아마 쉬운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답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공부 잘 해두시고 난 이게 꼭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중고등학생 왜? 내가 출제를 했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통사적인 어떤 이론 중에 하나고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칠 때 여러분 구문이 뜻에 따라서 여러분 이 패턴이 아까 위에 왼쪽 페이지 1, 2, 3번은 되는 게 있고 5번에 있는 것처럼 pretty 유형은 딱 하나의 구문만 되고 나머지처럼 쓸 수가 없잖아요. 하여튼 문장 장문 표현을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고 애들한테도 가르쳐야 될 부분이 되겠죠.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복습 잘 해두시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 다음 유닛에 따라서 주제를 내는 게 어떤 주제는 막 8문제, 9문제씩 있고 어떤 거 한 개만 있기도 하고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알겠죠? 근데 나 이 마이크 소리 지금 되게 마음에 안 들어요. 되게 이상해. 왜냐면 요거 누가 그 지난주에 손대기 전까지 너무 좋은 상태를 맛봐버려가지고 이거 진짜 감독이 옛날 그 값을 이렇게 찍어놓은 게 있다고 하셨죠. 한번 나중에 오늘 말고요. 네, 오늘은 그냥 하고 이렇게 되게 예민한 척을 해요 제가. 미안합니다. 봅시다. 그 다음 12페이지
complement adjunct 이렇게 12페이지 된다. 저기 미안해. 10페이지에 있는 거 앤드류 카니 책에서 발췌한 겁니다. 가로 1번 one replace on 엠바 동그라미 node 엠바 노드를 with one 원으로 대체한다. 엠바 노드를 그 원은 사실 이탈릭처로 좀 돼 있어야 되는데 뭔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보시면 엠바를 원은 엠바를 대체하는 거야. MP는 대신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N0 행명사도 원을 대신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2번 수용도에 The book of poems with a round cover 원으로 받을 수 있는 게 몇 개일까요? 이 phrase에서 2개. 뭐라 그랬죠? 엠바 개수만큼 받을 수 있다. 됐죠? 오케이. 하나가 뭐예요? book of poems만 받을 수 있고 아니면 book of poems with a red cover. 됐습니까? 예. 3번. 그래서 D1 이렇게 한 게 자 위에서 뭘 받은 거예요? 어떤 엠바 받았어요? 그렇지. 숫자가 없을 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higher 더 위에 있는 엠바. 이해하셨습니까? 밑에 있는 book of poems는 lower 엠바라고 해야 돼요. 다른 문제에서도 나오겠지만 나중에 이제 이 문제 은행 풀다 보면 작년에 서술형에 뭐라고 썼냐면 서술형으로 이렇게 낸 문제가 있거든요. 그랬더니 엠바 2를 받았대요. 근데 문제는 엠바 2, 엠바 1 번호가 없어. 그러면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당연히 틀리죠. 왜? 그건 자꾸 수업 중에 우리가 보기 좋으라고 만약에 넘버가 써 있으면 모르는데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그렇게 답을 써버리신단 말이에요. 자기 혼자 엠바 2, 엠바 1 써놓고 다른 사람 모르는데 엠바 2를 받았다. 답중에 그거는 100% 틀리는 겁니다. 알겠죠? 올해는 모고 시험 볼 때 그런 것들 다 주의해서 이런 자잘한 실수들을 좀 많이 줄일 수 있도록 알겠죠? 아마 뭐 줄이게 될 거예요. 내가 시험 볼 때마다 이제 들어와서 지랄 할 거예요. 여러분이 아주 굉장히 예민한 저를 보시게 될 겁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을 위한 거고 그렇게 해야 고치지 대충 놔두면 계속 끝까지.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떤 누구 개인한테 내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거 실수 줄이고 올해도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기 위한 거니까 내가 왜 여러분을 미워해? 난 여러분 얼마나 좋아하는데 수업 올 때마다 얼마나 기분이 좋고 오늘 아침에도 세상이 뜨거운 날씨에 그래도 여러분 보러 간다는 생각이 얼마나 좋아가지고 그랬는데 안 믿어? 진짜 그럼 알아서 해. 자 4번 D1 with a round cover 뭐 받았어요 위에서? 그치 맨 위에 있는 PP 하나를 뺐으니까 원은 여기서 book of poems니까 lower 엠바를 받은 거죠. 그렇죠. 이런 거 이제 할 때 뒤에 4번에 with a round cover 가로로 묶어두시고 그 adjunct는 위에 있는 with a round cover하고 그건 교체해서 쓴 표현이고 4번 밑에 but we cannot target the n had 뭐라고요? 원으로 대체할 때는 행명사 n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 그거 대신 교체할 수 없다. It's not an 엠바. 그건 엠바가 아니니까. This means that one followed by adjunct. one은 adjunct를 뒤따르고 뒤따르는 것에 있어 well formed. 4번에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있어요? 수업 중에도 배웠지만 원대치 뒤에 adjunct가 나오는 건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랬죠. 그렇죠? 예, 근데 그리고 as in 4, but by 뭐는 안 돼요? is ill formed as in shown in 5. 왜? 5번 the one of poems with a red cover 이거 안 돼요. 원 뒤에 of poems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그 포인트예요. 자, 뭐냐면 이게 4번이에요. 여러분 거기다가 4번에다 표시하면 돼요. with a red cover. 그 다음에 5번은
the one of poems 이렇게 돼 있어요. 원은 엠바를 받는다고 했죠. 그렇죠. 여기서 엠바는 위에 뭐였어요? Book of Poems였죠. 그렇죠. 그러면 뒤에 나온 이게 뭐라고 했어요? adjunct예요. adjunct인데 이거 모으면은 pp죠. adjunct pp는 뭐와 뭐 사이에 쓸 수 있어요? 엠바와 엠바 사이. 그러니까 원 뒤에 adjunct가 나오는 건 괜찮지만 원 뒤에 complement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원은 뭘 받아야 된다고요? 여기서 이럴 경우는 행명사만 이건 받았네 틀렸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지문의 내용 설명은 원은 내용들하면 그렇지 이 경우는 이걸 생각해야죠. 엠바를 받는 거지. 그러면 이 뒤에 있는 pp는 complement예요. 그렇죠? 그러면 원은 엠바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올 표시는 무조건 엠바밖에 안 돼요. 이해되셨어요? 자, 근데 이 pp는 complement라고 했어요. complement는 엠바와 엠바 사이에 가요? 아니면 엠바와 n 사이에요? 엠바와 n 사이죠? 요게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금 그리지만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요. 근데 이렇게 안 그리고 이렇게 그려지죠? 그래서 원 뒤에 complement로 올 수 없는 거예요. 무작정 외우지 말아요. 트랜스포메이셔널 그래머 수업할 때도 내가 이거 하면서 엄청 강조했어요. 여기가 행명사가 뭐라고요? 행명사가만 받아서 비문이냐를 묻고 있는 것인지 수용도상에 바로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adjunct는 올 수 있고 complement는 올 수 없다인지 그걸 묻는 것인지 두 가지를 다 잘 봐야 된다고. 뭘 설명하고 있는지 알겠어요? 이해했죠? 네. 다른 수업에서도 했었던 거니까 다시 이렇게 한번 본 겁니다. 그래서 거기 blank는 complement라고 써야 됩니다. 자, 그다음 그 6번에는 뭐라고요? I don't like his pipe. 그다음에 그 it는 뭐예요? 이 대명사는 his pipe 전체 MP를 대신한다. 원과는 다르게 됐습니까? 예, 그냥 그걸 보여주는 거고. 그다음 올해 책에 이렇게 지금 12, 13페이지에 있는 게 원래 한 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편집하는 사람이 이제 올라가가지고 가급적 왼쪽 오른쪽으로 문제가 이렇게 놓여야 되는데 여러분이 보기도 아니 공간이 있는데 왜 뭐하러 이렇게 해놨지? 종이 아깝게 옆으로 더 그게 가급적 서술형이 조금 긴 게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책에 놓여야 되는데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뒤로 넘어가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거꾸로 홀수 짝수하게 되면 여러분이 앞을 보고 뒤를 이렇게 봐야 돼요. 삐박스를. 이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근데 다 그렇게는 못해요. 어쩔 수 없는 거는 안 되지만은 그런 이유로 이 편집자가 되게 일일이 다 신경을 써갖고 이렇게 해놓은 거니까 여러분 보기 편하라고 해놓은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걸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 보기가 되게 이상해요. 지금 이 같은 것도 딱 책 펴자마자 이게 왜 이렇게 잘려갖고 이쪽으로 가야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direction에 오른쪽에 blank를 채우는데 with one word 다음에 뭐라고요? from the passage 줄고 있어요. from the passage. direction에 이런 거 항상 잘 보고 쓰셔야 됩니다. 밑에 첫 번째 줄 보겠습니다. the use of that을 사용해요. both 하나가 뭐라고요? 줄고 있어요. relative pronoun 관계대명사 that과 and pure complementizer 순수한 보문자라는 건 그냥 보문자 우리가 아는 보문자 that 됐습니까?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that과 보문자 that을 구별하는 거. 그 바로 밑에 쪽 오른쪽 끝에 each clause has a different function 동그라미 이 각각의 clause가 different function이 있습니다. in a sentence 어떤 문장 안 그러니까 문장 안에 들어가게 되면 a complement or modifier. modifier 밑에다가 adjunct 약자 써두세요. AJT.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공부해 보셨겠지만은 풀어보셨겠지만 이 지문에 adjunct란 단어가 계속 하나도 안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기입형 밑에 쓸 때다가 뭐라고 써야 돼요? 동그라미 2번에 modifier를 나중에 이제 거기다 써야 되는데 자기가 맥락을 읽고서 실제로 문제 냈을 때 adjunct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틀리죠. 왜? From the passage에서 찾아 쓰라고 했으니까. modifier하고 adjunct가 거의 유사한 단어로 쓰이지만 이런 경우는 틀린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런 거 실수하는 거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마세요. 나중에 실력이 다 여러분이 향상돼서 올랐을 때 1점 차도 안 되는 점수로 0.5점으로 0.1점으로 떨어지는 친구도 있고 0.3점, 0.5점, 0.8점 이렇게 떨어지는 친구들이 수두룩합니다. 이런 실수 하나 해갖고 기입형 하나 1점 틀리면 잠이 안 오겠죠? 실제로요. 잠을 못 자요. 억울해가지고. 근데 억울할 것도 없어. 왜? 내가 한 짓이야. 내가 한 짓이라고. 그래서 지랄지랄 할 거예요. 시험 보고 나서 이제 여러분 답지 이거 보고 할 때마다. 알겠죠? 6월 모고 난리 칠 거 있었는데 오늘 안 가져왔네. 나중에 6월 모고에도 좀 얘기를 할 게 있었는데. 자, 어쨌든 거기 complement modifier 있습니다. 1번 the suggestion 그 다음에 that he might fail 이건 뭐예요? 얘는 보문자 되시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게 내용절이에요. 혹은 어떤 사람 a positive 동격의 대절이라고도 하고 수업 중에 프린트해서 우리 다 봤습니다. 동격의 대절 내용절 이거예요. 그럼 얘는 complement예요, adjunct예요? complement라고 했고 꼭 아셔야 됩니다. B. The suggestion that he made. That he made는 뭐예요? 관계절이에요. 그렇죠? 네, 그럼 얘는 adjunct예요. 내용절과 관계절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하다고 했어요. 내용절은 줄거진 그 대절 안이 절 내부가 완전하고 1번에 B에 있는 관계절은 절 내부에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절 내부가 주어나 목적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절이 될 것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거라고 했어요. 1번 밑에 In 1A, the underlined clause is functioning as a 1A에 있는 줄거진 부분은 functioning 기능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다 complement of N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 그 단락의 밑에서 두 줄 올라와서 가운데쯤에 and can stand alone 이 내용절 complement는 stand alone 지 혼자서도 쓸 수 있다는 건 지만 그 문장만 쓸 수도 있어요. as a complete sentence 완전한 문장으로 as in 2A 밑에 2A 볼게요. it might fail 뭐 이건 앞에 이제 that은 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완전한 절이기 때문에 내용절은 그 다음 다시 올라가서 마지막 줄 읽으면 and that clause는 can also function as an MP. That clause, 이 내용절은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MP처럼. 이때 여러분, 왜 여기가 complement이 아니지? function 기능은 complement adjunct를 대신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표현 중에 하나지만 function은 그것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맥락을 보고 여러분이 읽으셔야 된다고.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대절은 문장 안에서 뭐라고 해요? 우리 문법책에서는 이렇게 썼어요. 대절이 문장 안에서 뭐라고요? MP의 기능을 한다 혹은 주어의 기능을 한다까지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2번의 P. That it might fail. 그럼 이게 MP 같은 기능을 한다는 건 문장의 주어 자리에 나올 수 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 밑에 in 1B에서 근데 메뉴에 1B however the underlined clause functioning as 그 다음에 뭐라고요? 얘를 바로 modifier 여기다가 방금 아까 위에 that clause가 function as MP 요걸 보고서 여기다가 이걸 갖다 무슨 S바르에 넣든 뭐 다른 거 지금 그거 쓰면 안 되잖아요. 내 말 이해하셨어요? 예. modifier of M바 예. 그래서 바로 여기서는 수식어가 된다. 자, 3번에 가니까 2번과 다르게 관계절은 he made 얘만 stand alone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얘만 쓸 수가 없고 불완전하죠 벌써. made 다음에 목적어가 없잖아요. 예. 3번에 B that he made 예, 관계절은 MP의 기능 중 하나인 주어가 될 수 없습니다.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the suggestion, 그 다음에 which he made. 관계대명사 이거 순서가 지금 바뀌어 있잖아요. 위하고는 다르게 예문이. 관계대명사 which인 경우는 아니, 관계대명사인 that인 경우는 which로 대체가 가능하고 4번의 B 동격의 대절 내용절의 대절은 that은 which로 바꾸면 비문이 된다는 거 아주 기본 내용 됐죠? 오케이. 그 다음 14페이지 스트레치 한번 하세요. 목 돌리시고 팔도 쭉 펴시고. 아니 그냥 뭐 스트레치 하면서 들으세요. 편하게 잠깐. 여러분 이제 8월 지나고 9월 시험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그거 뉴스 보셨어요? 요즘 다시 코로나 또 막 엄청 이렇게 된다고요? 뭐 지난주가 하루 평균 6만 명 이렇대요. 하루 평균 감염자 수가. 근데 실제로는 지금 6만 명이 아니라 뭐라고요? 요즘은 옛날처럼 다 가서 검사하고 막 다 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자기 혼자 집에서 대충 감기약 먹고 드러누워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이 엄청 많대요. 한 10만, 20만 정도. 뭐 정확히 그 집계가 안 돼요. 근데 그거만 봤어요, 내가. 여름철에는 원래 여러분들 이제 몇 년 겪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뜨거운 여름에는 코로나가 그렇게 많이 이렇게 만연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뜨거운 상황에서 이렇게 코로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거 지금 상당히 의사들은 지금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다른 걸로는 그게 아니라 제가 언제 얘기했었죠? 지지난달인가 언제 얘기했었죠? 시험에 가까워올 때는 코로나가 많이 퍼지든 안 퍼지든 상관없이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가급적 이제 모고 때 와서는 마스크도 여러분이 착용을 불편하더라도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공부를 하고 자기를 케어해야지. 일주일, 2주일 후유증이 몰라요. 어떤 사람은 3주를 가기도 하고 사람에 따라 다 다르니까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첫 번째 걸려봤던 사람은 첫 번째 아프지 않았던 사람들이 대부분 많고요. 두 번째 걸리면은 거의 초죽음이래요. 다들 지금 주변의 지인들. 거꾸로인 케이스도 있대요. 첫 번째가 더 많이 아팠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대체로 두 번째가 초죽음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젊다고 첫 번째 걸리고 나서 뭐 그 정도는 뭐가 오케이. 근데 두 번째가 해가지고 일주일만이라도 끝나면 괜찮은데 3주 4주 이렇게 해갖고 말아먹으면 1년 공부 완전 다 헛된 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기사를 지난주 말인가 봤는데 오늘 와가지고 내가 하여튼 언젠가 시간 되면 꼭 얘기해야 되겠다 했던 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케어해야 된다고. 아무도 여러분을 못 도와줘요. 알겠죠? 그런데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저게 또 마스크 쓰라고 강제하네. 아닙니다. 아니에요. 나는 내 역할 선생으로서 여러분을 걱정되는 말을 해야 될 건 할 뿐이지 그래도 쓰고 안 쓰고 그건 여러분 자유란 말이에요. 내 말 무슨 말 이해하셨어요? 높아지면 하는 얘기니까. 자, 이 문제가 중요합니다. 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compliments must always come closer. compliments가 항상 가깝게 위치해야 됩니다. to their head now, then adjunct 됐죠? 예, adjunct보다 핵에 항상 가깝게. And it attributes are the prenominal counterparts of adjunct. Then we should expect the complement also must also come closer to the head noun than attribute. 자, 이게 뭐예요? 핵이 있어요. 그럼 핵이 있고 complement, adjunct 이렇게 해서 핵에 가깝게 위치해야 돼요. 이게 포스트 후행수식어. 근데 prenominal 명사 앞으로 오는 것들 있죠. 그것도 어떻게 해요? 여기가 이렇게 되는데 그 얘기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예, 이것도 왼쪽으로 오더라도 complement가 핵에 가까워야 된다. 여기서 attribute라고 한 것은 바로 adjunct를 또 대신해서 쓴 표현이라고. 투포에서도 나왔고. 됐습니까? 자, 1번. 케임브리지 위에다가 A adjunct.
physics 위에다 C, student 위에다 H 이거 지금 이거 H, C, A 이렇게 된다고요. 괜찮은데 B, physics 밑에 C, Cambridge A, student 밑에 H 이렇게 하면은 비밀이 된다는 거예요. 왜? 왼쪽으로 오더라도 1번에 의해서 student, 학생이 공부하는 것이 바로 왼쪽에 study physics겠죠. 그렇죠. 그리고 어디에서 장소, adjunct Cambridge 됐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바로 밑에 an English teacher. 그러면 이 경우는 teacher라는 행명사 앞에 English가 있는데 이 English는 한 번은 complement, 얘는 중의성이 있어서 이렇게만 쓰이면은 adjunct가 되겠죠. complement일 때는 teacher인데 뭘 가리키는? English, 영어를 가리키는 선생님이고 adjunct일 때 뭐라고 했어요? 출신, 영국인 선생님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이걸 품사로 나타내면 complement는 뭐라고 했어요? 명사, 형용사 뭐예요? 얘는 명사고 얘는 뭐예요? 영국인 선생일 때는 형용사고 이런 거 나오면 답지 쓰기 전에 디렉션에 중의성을 밝히시오라고 하는데 각각의 펑션을 통해서 하면은 complement adjunct로 구분하라는 거고 각각의 form 혹은 grammatical forms 문법적인 폼을 형태를 써라 그러면 명사이다 형용사이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고 주의라고 했죠. 오케이. 이미 이건 기출에 됐던 거고 그래서 3번 A Someone who teaches English 이때 English는 뭘로 쓰인 걸 설명하는 거예요. Complement teaches English. B. Someone who teaches 누군가 가르칩니다. 그리고 and who is 걔가 뭐라고요? 이 사람이 English adjunct. 이 표현 외우더라고 했죠. 왜? 나왔었지만 다른 것도 응용해서 여러분 complement의 뜻과 adjunct의 뜻을 갖다 풀어서 쓰는 아주 손쉬운 방법이니까 3번 밑에 단락 있습니다. 첫 번째 줄 가운데 that 다음에 The source of ambiguity of two is a structure in nature. 본질적으로 구조적인 것 때문에 그렇다. 예. 왜냐하면 complement adjunct는 수용도상의 위치가 달라지잖아요. n바와 n바 사이에 놓이냐 n바와 n0 사이에 놓이느냐 위에 있는 2번의 a를 수용도로 그리면 달라지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structure in nature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저 오른쪽 끝에 English 그 다음 세 번째 줄 English has two different category of functions in two. 영어에서는 범주적 has two different 두 개의 다른 범주적 기능을 보인다. 2번에서 이러면 뭘 써야 될까요? 여기서 has two different category of functions in two 이렇게 하는 건 범주적 기능은 이 학자는 지금 여기서 품사 얘기하고 있어요. 품사. 그래서 그 다음에 on the first interpretation 이런 간단한 표현 알으세요. 첫 번째 해석 됐습니까? 예. 두 개 중에 있으니까 첫 번째 해석 즉 someone who teaches English는 English function에서 noun 줄거시고 function 동그라미 치세요. 아까 선생님 function 하면 complement adjunct 내가 그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게 맞는데 학자들이 이거를 다 혼용해서 그리고 function이라는 게 꼭 complement adjunct만 뜻하는 게 문장에서 무슨 기능을 한다 등등 됐습니까? 많이 그걸 같이 섞어 쓰니까 지문 맥락에서 뭘 얘기를 하고 이제 잘 보고 쓰라. 알겠죠? 공부가 안 돼 있는 사람이 항상 수업 중에 딱 한 가지 얘기 들은 거. function 하면 complement adjunct. form 하면은 MP, AP, BP 이렇게만 딱 기억하고 있다. 나중에 다른 게 나오면은 뭐지? 이렇게 된다고요. 알겠어요? 자, 이제 뭐 강조했는지 알겠죠? 예, 그래서 English가 이때는 functions 기능을 합니다. 명사의 기능을 합니다. 그냥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즉 명사의 역할을 한다 이 말이죠. 그다음 and hence can be modified by adjective.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품사가 명사이면은 얘는 무엇의 수식을 받을 수 있어요? 형용사의 수식. 거기까지만 읽고 밑에 4번 A 보세요. 오른쪽에 4번 A An old English teacher. 이때 teacher 앞에 있는 English가 뭐일 때? complement이고 명사로 쓰인 거 관목이면 앞에 형용사 수식으로 old English 이렇게 가능하다. 됐죠? 다시 왼쪽 페이지 가서 아까 읽었던 그 다음에 밑에 세 번째 줄 가운데 on the second interpretation 두 번째 해석 즉 a teacher who is English인 경우에 English function 줄그세요 as an adjective 이게 형용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럼 무엇의 수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형용사라면 당연히 부사겠죠. 4번의 B typically English teacher 됐습니까?
TOEFL에도 이거 예제 여러 가지 다 나와 있어요. 이거 응용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을 가지고 품사가 뭐냐? 명사이고 하나는 형용사이다. 중의성에서. 그럼 그걸 증명할 방법이 바로 4번의 A, 4번의 B처럼 명사이면 형용사의 수식, 형용사이면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거 됐죠? 예, 요 포인트 공부를 좀 잘 해두시고 4번 밑에 단락이 이제 있습니다. So, part of the ambiguity on English teacher는 laws on the category status of English 범주적 지위, English 범주적 지위가 which can either be 죽으세요. pre-nominal MP, MP 동그라미, or pre-nominal AP. 명사 앞에 놓이는 MP가 될 수도 있고, 명사란 건 행명사 teacher 앞에 English가 MP가 될 수도 있고, 행명사 teacher 앞에 English가 pre-nominal AP, 명사 앞에 놓이는 형용사구가 될 수도 있다. 이해하셨어요? 그 말이라고요. When an English teacher means 뭘 뜻해요? Someone who teaches English. 예. 가르친다라는 뜻일 때 영어를. Then the pre-nominal MP English에서 그때 complement 동그라미 그런 경우는 complement이고 when the MP means a teacher who is English일 때 the pre-nominal AP 명사 앞에 놓이는 AP English는 is attributive 동그라미 이 학자가 attributive라고 했으면 여기가 기입형이 돼 있으면 그렇게 쓰면 되고 adjunct라고 했으면 adjunct라고 쓰면 됩니다. 이제 내용 공부 다 됐습니다. 그럼 밑에 5번을 뭐 하래요? identify 하래요. 브래킷 안에 줄거진 부분 French English teacher가 그게 뭐라고요? ambiguous한지 아닌지를 쓰라고 돼 있고 and explain why 설명을 하래요. stating function 자 여기서는 function and the form 위에는 펑션 하나 갖고 complement 해줘 다 혼용했었잖아요. 근데 direction을 갖고 function and form 이렇게 쓰면 딱 이제 이런 거 어떻게 complement adjunct 쓰라는 말이고 form은 품사 표시하라는 얘기구나. 됐습니까? Of each element 각각의 요소에 in the underlying part 그 underlying part and possible interpretation 그리고 가능한 해석 based on the description in 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번에 French English teacher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한번 보고 설명을 할게요. 자, French English teach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의성이 있습니까? 이건 중의성이 생길 수가 없어요. 아까처럼 한 개만 있을 때는 그런 중의성이 생겼는데 French가 이렇게 앞에 있으면은 중의성이 안 생기고 이렇게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바꿔요. 그럼 뜻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티처가 프렌치를 가리키는데 불어를 가리키는 영국인 선생이라는 뜻을 할 때요. 이렇게 쓸 수가 없죠. 불어를 가리키는 영국인 선생은 뭐라고 써야 돼요? A English French teacher. 이해하셨어요? 그렇게 써야지. 이건 불가능한 조합이에요. 앞에서 다 지금 우리가 내용에서 뭐하러 1번 위에 첫 단락에서 이걸 설명하냐고요. 뭐하러?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만들면서 논리를 뭘 가져가냐면 이것도 가능하고 이쪽으로 와도 이게 항상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An English teacher를 봅시다. 얘는 중의성이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조합으로 갈 땐 중의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판단해 보세요. 뭐에 근거해서? 요걸 근거해서 보니까 중의성이 없겠구나. 그거 쓰라는 거. 그럼 이제 여기가 뭐예요? 각각의 걸 쓰라니까 English는 complement고 MP가 될 것이고 얘는 French는 adjunct가 되겠죠. 내 말도 이해하셨어요? 그걸 답지 그걸 쓰라는 거예요. 답지 잠깐 보죠. 요거 이렇게 다 분리되게 돼 있잖아요. 문제은행은. 그래서 요거 이렇게 빼두시면 돼요. 근데 이게 기출에는 그때 얘기했죠. 기출책은 이렇게 못하는 게 답 적어도 이렇게 빼려면 뺄 만큼의 분량 요 정도 두께는 돼야 된대요. 근데 기출 답지는 그렇게 안 돼서 못한다고 하는 거니까 양해하시고. 책 디자인은 마음에 드십니까? 오케이. 여러분 그게 되게 중요한 거 보더라고요. 저한테 와서는 책 선생님 너무 괜찮아요. 예뻐요. 공부할 마음 나요. 책 표지가 좀 디자인이 잘 안 되면 공부할 마음 안 나면 그래서
되게 편집실에 많이 요청을 해요. 제가 학생들이 공부할 맛이 난답니다. 또 편집실에 여러분이 칭찬해 주는 거 이렇게 전달해 주면 또 되게 좋아하세요. 엄청 많이 신경 쓰거든요. 안 좋아하네. 자, 우리 요게 3번 답이니까 3페이지, 답지 3페이지 3번 보겠습니다. Sentence 5 is unambiguous 이렇게 쓰고요. Because 왜냐면 complements always 이유를 쓰라고 했어요. 이유. 그럼 왜 unambiguous 하냐? 이건 중의성이 없느냐? Complements가 always come closer to the has than attribute 혹은 adjunct 이런 경우는 그냥 두 개 서술형에 지금 답 쓸 때 이런 정도는 맞게 해주는데 attribute로 써 있으면 그냥 attribute 쓰면 되잖아요. 고민하지 말고. 그 다음 does in the sentence in the sequence French English teacher에서 since the NP 동그라미 English is closer to the head noun teacher에 English must be 그거는 뭐라고요? complement 동그라미 답하라는 거 다 했네. 그죠? And since the AP 동그라미 French가 is further away from teacher에서 더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French는 must be an attributed 동그라미 됐죠? 답하라는 거 다 했어요. Hence the only possible interpretation 그리고 해석 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for French English teacher는 is a person who teaches English who is French. 지문에 있는 거 그걸 이용해서 다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와 이거 뭐가 했더니 여기 또 뜻쓰라고 하는 거 여기를 자기 마음대로 써갖고 암호 해독 수준. 영어를 전공했지만 영어를 전공하고 그거에 대한 뜻을 풀어서 쓰라고 하면 그게 오픈되잖아요. 진짜 막 엉망진창으로 써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게.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게 평소에 외워두고 지문에 있을 땐 지문에 있는 표현을 이용해서 이렇게 쓰면 답을 채점하는 사람도 그 기준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라고 실제 시험도. 그럼 여러분 쉽게 답을 딱 이렇게 맞추고 넘어가는 거라고요. 내 말 이해하셨어요? 이 내용이 완벽하게 이 문장의 배열을 이렇게 똑같이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얘기한 이 내용에 포인트가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럼 맞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거에 그게 빠져 있으면 그거에 각각의 부분 점수 밑에 채점 기준에서 빼시면 되겠고 게시판에 이런 거 갖고 다른 거 난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질문할 거 없어요. 뭐 하면 돼요? 외워. 이 얇은 답지 있죠? 거의 다 외우라고. 서술형을. 그러면 내가 이걸 언제부터 시켰어요? 기출할 때부터 자꾸 답지에 있는 거 외우라고 했죠. 그럼 여러분 생각에 뭘 무식하게 그건 또 외우라고 하나? 예. 영어로 라이팅을 내가 가르쳐봐서 아는데 라이팅을 빨리 늘리고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인풋이요. 계속 때려 외우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나 라이팅 되게 유명한 선생님이었었어요. 모르지? 모르겠지? 그래서 유 선생님 나 부른 거였어요 처음에. 중에 하나가 영화 플러스 그때는 라이팅 저기 하는 거였으니까 라이팅을 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었지만은 근데 외워두잖아요. 첫 번째 답을 쓸 때 표현을 정확하게 쓸 수 있다. 그리고 쓰는 스타일의 폼이 딱 제가 내는 이 스타일로 나오니까 가서 거의 그대로 익숙하게 쓸 수가 있다. 그리고 표현이 외워져 있어야 아는 것들은 편하게 어떻게 해요? 빨리 고민하지 않고 답을 써야 돼. 여러분 시험 한번 보고 나면 손 너덜너덜하지 않아요? 얼마나 아픈데. 근데 그것도 연습해야 돼. 집에서 이거 문제 풀 때 또 잔소리. 시간 정하고 풀어. 한 문제다. 문제 풀고 저기 할 때 답 쓸 때도요. 그건 자기 개인마다 달라. 어떤 사람은 영어하기 자신 있는 사람은 영어학을 좀 더 시간을 빨리 푸는 사람이 있어요. 영어하기 자신 없고 그러면 일반 영어나 뭐 다른 거 지금 여러분 자신 있는 게 없는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 표정들이 저거 막 표정으로 내가 뭐가 자신 있지? 영교일 수도 있고 영교가 자신 있다. 그럼 좀 더 빨리 이렇게 풀고 영어학의 시간을 더 들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 아직 자기가 모르면 문항수 전공 A형, B형 이렇게 나누잖아요. A형 문항수 저기 시간 나누기 문항수 됐습니까? 그렇게 해갖고 그럼 문항당 몇 분 자기가 딱 그렇게 설정을 해갖고 그냥 어쨌든 타이트하게 놓고 연습을 하라고요. 한 번에 풀 때도 한 문제 그냥 대충 이렇게 너덜너덜이 아니라
널래 세워라 내워라 이러고 풀고 하지마 그러면 그럼 풀지 말란 말이에요. 그렇게 몸 컨디션이 안 좋아갖고 지금 더워갖고 막 지쳐가지고 막 이러고 하지 말아요. 차라리 그땐 쉬든가 딴 걸 하고 나서 더우니까 시원하게 샤워하고 딱 정신 딱 맑을 때 그때 문제를 내 과목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 연기도 마찬가지고 딱 앉아갖고 시간 정해갖고 적어도 시험 시간만 그렇게 긴 시간 아니어도 1시간이다 최소한 1시간 꼬박 앉아서 풀어야지. 그럼 몇 문제 풀 수 있지? 이렇게 하고 딱 풀으라고요. 얼마나 지금 소중한 연습의 시간인데 모든 생활의 모든 것에 모두 이런 거를 시험에 맞춰서 여러분이 딱 그렇게 생활을 하셔야 돼요. 공부하실 때부터. 좋은 기회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물론 시험하고는 완전하진 않죠. 일반 영어 나왔다가 영어학 나왔다가 연교도 나왔다가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영어학만 이렇게 쭉 계속 나오는 게 하지만 그런 걸 그래도 연습할 수 있는 걸 해보시라고. 알겠죠? 나 분명히 얘기했어. 눈으로 풀면 안 되고 이제 어떻게 해요? 자기가 답을 거의 제 것과 유사하게 썼어요. 그렇게 놔도 돼요. 근데 자기 답이 표현이 좀 그래. 그러면 게시판에다가 이 표현은 안 되나요? 제발 그거 하지 마. 다른 사람한테 그거 하지 말고 왜 자꾸 이렇게 얘기하냐면 좋은 표현을 외우라고. 그러니까 외우기 싫으니까 할 거를 줄이려고 게시판에 그거 쓰고 있는 동안 외우겠다. 오케이? 이렇게 이거는 따로 분리해놨으니까 평소에 외울 부분 딱 해갖고 들고 다니면서 외우면 되잖아. 이게 막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외워야 된다고. 들고 다니면서 나중에 이게 막 나팔꽃처럼 이렇게 펴져야 돼. 그럼 막 너덜너덜 여기가 이게 색깔이 다 막 이상하게 막 다 바래고 내가 이제 11월 다 돼갈 때 볼 거야. 이거 한번 보자고. 근데 이 상태로 반질반질하게 깨끗한 그럼 가져오라면 이러겠지. 오면서 학원 밑에 저기 바닥에서 돌에다가 긁겠지 또. 이구 외워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 내가 한 게 아니라 이거 모고를 시험을 딱 보고 나오니까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어요. 그 질문하는 학생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옛날 이 모고 봤을 때 아니면 인강으로 보고 계실 수도 있겠고 아니면 붙었을까? 모릅니다. 이거 누가 질문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혹시 자기 질문이었다고 또 나오네 이러지 말고. 자, 뭐라고 질문했냐면 French, English 둘 다 adjective이고 둘 다 애정투로 보는 경우를 하나 생각해서 프랑스, 영국 혼혈 선생님이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지금 다 빵 터져서 웃었는데 뭔 말인지 알겠죠? 이것도 애정투고 요즘 것도 애정투인데 프랑스, 영국인 혼혈 선생님이라고 생각했대. 와 신박해. 나 이거 듣자마자 나도 엄청 웃었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해석했는데요. 특히 애정투는 스태킹이 가능하다. 그래도 공부했어. 이게 그냥 뜬금없는 생각이 아니라 애정투는 스태킹이 된다라는. 그래서 특히 애정투는 스태킹이 가능하다. 지금 눈물 나. 너무 웃겨서 미안해. 특히 애정투는 스태킹이 가능하다는 점이 시험 상황에 떠올랐어. 아주 상세히 있었어. 시험 상황에 떠올라서 그 생각에 사로잡혀 그렇게 풀었습니다. 허허 이렇게 써놨어요. 자기도 기가 막힌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거 눈물이 나가지고 댓글 달아주신 대로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보니까 나머지 이제 생략하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자, 둘 다 애정투로 볼 경우 비문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걸 비문이 되는 건가요? 둘 다 애정투로 보면 안 되는 건가요? 이렇게 이제 물어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게 또 뭐가 뭐냐면 이게 앞에가 뭔지 모르는데 맥락상 문제 논리상 둘 다 애정투로 보고 혼혈로 해석을 해서 앰비기어스하다? 그래서 처음에 그럼 왜 앰비기어스야 이걸로 보면. 그러니까 하나는 원래인대로 컴플리먼트 애정투고 하나는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게시판에 글을 가끔은 뭐 이것뿐만 아니라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읽다 보면. 그러면 서로 답을 달아주고 이렇게 할 때도요. 거기
저기 질문을 다시 한 번만 정리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좋게 얘기해요. 거기서부터 뭔 소리니? 이러시면 안 돼요. 서로 기분 상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질문을 올 때부터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게 벌써 논리적으로 그게 답 쓰는 거랑 이게 생각하는 거랑 같이 가요. 항상 보면 저한테 와서 저기 이렇게 대면으로 질문하던 말로 할 때도 없고 무슨 말인지 모르게 얘기를 하는 사람은 예, 영학을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 문제점이 계속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서로 그렇게 서로를 도와주세요. 뭐 질문이 잘 모르겠으면 다시 한 번만 정리해서 얘기해 주세요 하면은 그런 말을 들은 사람도 기분 나빠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이게 어떻게 포인트를 내가 얘기를 해야 되지? 그렇게 하시고 답을 또 이렇게 달아주시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는 계속 똑같은 방식입니다. 문제은행에서도. 자, 내가 얘기해 줄게요. 그럼 근데 이걸로 볼 수 없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왜? 그럼 보통 여기 하이픈을 써요. 뭔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혼혈인 경우는.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이 났더라도 이제 그 친구한테다 얘기를 한 건데 그렇게 생각이 났을지라도 이 문제에서 그 맥락으로 그러니까 풀면은 본인도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논리상 이렇게 풀면 안 되는 건지. 예, 지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자, 어쨌든 예, 이게 문제예요. 공부를 하고 아까 애정태가 스태킹이 된다. 쓸데없는 순간에 떠올랐어. 그래서 갑자기 이걸 혼혈로 몰고 가. 근데 시험 보다가 그런다고요, 여러분. 기출 실제 시험에서도 여러분이 비슷한 걸 해요. 말도 안 되는 거를. 그러니까 자꾸 문제 풀고 연습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네. 우리 아까 1시 반에 시작했죠. 그렇죠? 그러면 4시 반에 조금만 한두 개만 더 풀고 쉴게요. 괜찮아요? 네, 다시 한번 스트레치하세요. 이렇게. 4번 문제 16페이지. 작년 모금 문제인데 이거는 기출 원전. 그러니까 기출에 출제됐던 출제 원전에서 발췌해서 제가 다른 부분을 문제를 낸 겁니다. 알겠죠? 나왔던 부분. 그래서 어딘가가 예문이 비슷한데 기출에 있는 거 똑같이 땄나 그 원전에서 뭔 말인지 알겠어요? 첫 번째 줄. In an acceptable coordination. The coordinate 등위 접속은 are syntactically similar. 통사적으로 유사합니다. When the coordinate belong to different category. 그래서 when 그 등위 접속이 뭐예요? belong to the different category. 여기서 category 밑에 읽어보면 범주가 여기선 품사를 얘기합니다. 품사. category라는 단어가 되게 큰 단어라고 했죠. 품사를 얘기할 수도 있고 펑션을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 the coordinate structure in one an ungrammatical. 그래서 비문입니다. 1번 A. We invited the Smith MP 위에다 쓰시고 and because they can speak Italian. 그러면 이거는 clause 절이죠. MP와 절은 완전히 범주가 다르잖아요. different form 품사가 됐어요? 그 다음 1번의 B 브라켓 안에만 보면 앞에 게 ADBP 뒤에 거는 절 됐습니까? 역시 이것도 다르기 때문에 1번 밑에 In a large majority of the coordinate structure, the coordinate belong to the same category. 이 등위 접속이 같은 범주에 속합니다. But coordinate do not have to be the same category. 그렇다고 등위 접속이 똑같은 범주여야 될 필요는 항상 꼭 그래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2번에 It won't reveal. 자, 2번 데이터는 앞에 별표해 두세요. 일단 보죠. He won't reveal 다음에 the nature of treat MP or where it came from 하고 clause 됐습니까? 아까 MP하고 clause는 비문이었잖아. 근데 요번에는 정문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1번에 B I will be back 다음에 next week 시간 부사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의 품사로 얘기하면 그건 MP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or 다음에 at the end of the mouth는 PP, MP, PP form
different form인데 얘가 가능해요. 그 다음 C 마찬가지 ADBP하고 PP하고 가능하죠. 이건 어떻게 된 거라고요? 품사는 다르지만 2번에 A reveal 다음에 뒤에가 두 개다가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 그걸 확인시켜 주는 게 밑에 3번 He won't reveal 다음에 the nature of treat reveal이 MP 목적을 취할 수도 있고 compliment 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3번에 B He won't reveal이 where it came from 하면은 where 저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사항이 where it came from이 애정트가 아니고 뭐다 이 경우 compliment다. 요거만 물어볼 수 있어요. 내가 뭐고 때 물어볼 수도 있고 기출에 물어볼 수도 있고 이미 여러분은 where it 내가 언제 물어봤나? 이거 했었던 거야. 요걸 하면은 where it came from 그러면은 여러분 이거 애정트로 봐버려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요거를 강조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니까 문제은행은 단순한 모고만 예전에 봤던 거 해설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이 지문 안에서도 배워야 될 내용도 있지만 이걸 변형해서 나올 문제들이 또 되게 많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걸 잘 메모해놨다 복습할 때 잘 체크를 해두세요. 나 분명히 강조했어요. Where it came from이 분명히 뭐다? compliment다. 애정트가 아니다. 예, 이런 게 삐박스에 나중에 섞였는데 이걸 애정트로 잡아갖고 틀리면 그것도 본인 책임이야. 이렇게까지 강조했는데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 4번 5번 여러분 다 보세요. 전부 다 I'll be back next week 그렇게 다 각각 분리를 해놓으면 전부 다 똑같은 뭘 하고 있다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function 3번 바로 위에 두 줄 올라와서 What makes the coordinate in 2 2번에 있는 coordinate이 acceptable 이걸 허용 가능한지 수용할 수 있는지 Despite the difference of category is that 즉 category 범주가 품사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2번에 있는 등위 접속은 왜 가능하냐? Each coordinate could occur alone with the same 뭐이기 때문에 밑에 3, 4, 5를 보니까 같은 펑션이기 때문에 됐죠? 예, 그걸 거기다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 옆 페이지에 In each pair here, the underlying element in B has the same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까 function이겠죠. 거기 똑같이 the same function as that in A. B번 문장들이 3, 4, 5에서 됐어요? 예. 3번은 AP가 둘 다 complement, 4번은 AP가 둘 다 adjunct 이런 식으로 예,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6번. When leaving 그 다음에 Rome next to me. 오히려 이거는 MP로 똑같아요. Rome도 MP고 next week도 MP예요. 그런데 왜 비문이에요? Rome은 위에 쓰세요. complement, next week은 adjunct예요. 그러면 결국 코디네이트에서 더 중요해 보이는 느낌은 뭐가 더 중요할까요? form, function. 그거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펑션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B도 마찬가지. 내가 요거는 모고 때 한번 냈죠. I ran to the park. 그랬을 때 요것도 PP고 for health reason 요것도 PP예요. 그런데 I ran to the park 할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complement고 for health reasons 하게 되면은 뭐라고 돼요? adjunct가 되는 거예요. 내 말 이해하셨어요? 이거 많이 틀렸어요. 그래서 그때도 찾아보라고 했을 때 6번 밑에 Here the coordinates belong to the same category, but don't satisfy the requirement of functional likeness. So therefore, function is more important than category in determining the permissibility of the coordination. 등위 접속의 허용성 결정에 있어서 function이 더 중요하다. 이 학자의 주장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주의할 거. 아직 넘기지 마세요. 블랭크가 다 똑같고 one most appropriate word를 가지고 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direction에 보니까. 그리고 뭐라고요? Use the same answer for the blanks. blank 똑같은 answer라니까 빈칸이 세 곳이지만 결국은 답은 다 한 단어로 똑같습니다라는 뜻이고 부탁인데 펑션 한 번만 쓰면 돼요. 자꾸 왜 답안제 이런 경우 빈칸이 세 개면 function, function 이렇게 써요. 하지 마요. 오케이? 그 다음 18페이지 그 다음 문제 5번 요거까지만 풀고 쉽시다. 오케이? 두 번째 달라
The combinatory properties of words and phrases. 조합이에요. 조합의 속성. 단어와 구애. Involve two aspects of syntax. 뭐요? Internal and external 한 부분. 단어나 구를 조합할 때 내부적인 어떤 혹은 외부적 통사적인 것을 생각해야 한다. 1번 A. John put his gold. 비문인 이유는 put 동사는 MP complement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뒤에 PP도 있어야 돼. B번이 비문인 건 put 다음에 under the bath PP만 있고. 됐죠? 예. C, D 다 마찬가지로 이게 다 지금 put 동사의 하위 범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만 정문이요. put 다음에 his gold 밑줄 MP under the bath PP. 됐죠? 예. 밑에 why is only one e만 acceptable? 그 바로 밑에 줄 the verb 줄에서 the verb select an MP and a PP as its complement. put 동사는 MP와 PP를 그것의 보충으로 취한다. 됐죠? 이게 답지에 쓸 표현이잖아요. 영학은 대체로 뭐라고 했어요? 답지에 가져다 써야 될 표현이 지문의 보통 100%가 아니고 나온다. 그러니까 지문을 읽을 때부터 잘 꼼꼼히 읽고 답지에 쓸 표현이 거기 있으면 그대로 따서 쓴다. 일반 영어에 있는 five예요? Five consecutive words? 5개 연속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연속하는 단어 다 못 쓰고 하는 건 그건 일반 영어나 다른 과목의 문제지 영어학은 그것에 속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그 단락에 다시 그럼 combinatory requirement starts from internal or lexical properties, internally lexical properties를 얘기하는 거고 of the verb put and is not related to any external properties of VP 동사구의 외적 속성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네, 이 조합을 combinatory 할 때는 그래서 자, 그 밑에 달라 두 번째 줄 가운데 주면 the well-formed BP1E에 있는 것이 can be unacceptable 합니다. depending on the external context 외부적 상황에 의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 1, 2에 있는 게 분명히 정문이었는데 외부적 상황이라고요. 2번 보세요. 오른쪽 페이지 The king 다음에 kept 그게 외부예요. 외부에 있는 즉 주절 동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그리고 내부는 put 이렇게 있으면 put his gold under the bathtub 이렇게 돼 있으면 내부에 있는 것은 아까 읽었던 거 lexical put에 대한 하위 범주가 MP, PP 다 괜찮은데 왜 비문이냐? 앞에 있는 verb keep이 요구하는 하위 범주를 put이 충족시키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B번처럼 the king kept 다음에 praying 됐습니까? 거기 ing가 빠졌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어렵게 설명한 거야. 앞에 외부냐 내부냐 됐어요? 2번 밑에 the VP put his gold under the bathtub as well-formed phrase입니다. But cannot occur in two way에서는 안 됩니다. Since this is not the environment, 환경이 될 수 없어요. Where such a finite VP occurs. 이러한 정형의 VP가 그대로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고요. put, kept 다음에 put 이렇게 못 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That is, the verb kept는 requires the presence of 뭐라고요? gerundive VP, 동명사 VP를 필요합니다. Like bring his gold under the bathtub. 됐습니까? And therefore imposes on external constraints on VPs.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뭘 부과해요? 외적인 제약이죠. BP의 외적 제약이라는 거 put 이하가 하위 범주가 다 돼 있어도 외적인 거 그 바로 앞에 있는 쉽게 얘기해서 keep 동사의 하위 범주와도 맞춰줘야 된다. 됐죠? 오케이. 밑에 B문 2개 찾으라고 했어요. A번 this is 다음에 자 the box bracket in which underline John put his gold.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건 put 동사는 방금 본 것처럼 put 다음에 his gold 다음에 MP 다음에 PP 있어야 되죠. 그런데 얘가 정문인지 비문인지 판단하라 했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브래킷한 the box는 어디 있다가 put his gold 다음에 체크마크 하세요. 거기서 뭐라고요? 하위 범주를 다 충족시킨 거예요. put 동사를. 그리고 이동한 것 뿐이다. 됐죠? 그 다음
B. This is 다음에 the gold bracket 하세요. 그 다음 that 줄 그시고 John put 다음에 체크마크 under the bathtub. 이번에는 put 다음에는 MP가 앞으로 빠져나간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도 가능하다. 왜? 하위 범주를 거기서 충족을 시키고 넘어간 거니까. C. John placed Kim 밑에다가 MP, place 동그라미 치시고 behind the garage PP. 괜찮습니다. put과 똑같은 하위 범위입니다. place도 어떻게요? 무엇을 놓는다? 어디에? 이런 겁니다. 위치시킨다. 됐어요? put 동사 놓는다. 어디에? 이거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하위 범주 똑같고. D. John placed 그 다음에 MP 없이 behind the counter.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잘 엄격하게 보는 사람들은 John은 위치에 있다. behind the counter. 이렇게 하고 이걸 맞다고 보시면 안 된다고요. 알겠어요? 이게 다 통사론 원서에는 다 예문들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는 뭐라고 써야 돼요? D번이 틀린 건데 place 다음에 MP가 없어서 비문인 거고 됐죠? E. John stay 다음에 Kim behind the garage. 그러면 어떻게 해요? stay는 거꾸로 Kim이 있으면 안 돼. 이건 MP가 있어서 비문입니다. 밑에 F처럼 John stay behind the counter. 굉장히 난이도 쉽게 얘기해서 이거 4월 모고였어요. 4월 모고. 그래서 기본적인 우리 어법이라고 하죠. 예, 그걸 통사 이뤄놓고 약간 살짝 어렵게 뭐 external이니 internal이니 뭐 이러고 지금 얘기를 그저 해온 것 뿐이지 빅박스 보면 그냥 기본 어법 문제 풀이잖아요. 오케이? 예. 하고 15분 쉬겠습니다.